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그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? 저는 그 퇴직이 이제 다가오면서, 정년이 다가오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. 뭐냐면, 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할 만한, 잘 할 수 있는, 즐기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저 뭐 마냥 걷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평생을 할 수도 없겠죠. 그죠? 그건 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운동일 뿐이고요. 뭐 서예를 한다든가, 뭐 바둑을 잘 둔다든가,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늘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나는 시간을 보내지? 이런 걸 걱정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그 퇴직 얼마 전에 한 정년을 얼마 앞두고 몇 년 전에 그 우연히 접한 어떤 봉사활동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아 내가 평생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봉사활동이구나. 작은 활동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나 자신의 생을 복되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다 싶어서 이제 봉사활동 쪽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제 생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아직 그 기회가 있어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지내지만 뭐 이 대학 교수 생활이 뭐 평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더라도 남은 생을 뭔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 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합니다. 그래서 유엔 산하에 등록돼 있는 NGO인 그 미래희망기구에서도 몇 년째 이사장을 맡으면서 쭉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주로 내가 그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한국청소년진흥협회라고 이 단체도 그 독도사랑 필통 만들기와 인연이 닿아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나라사랑 교육을 주로 강조를 했었거든요. 그 인연이 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게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몇 년 전부터 이 단체와 인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독도사랑 필통 만들기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들고 거기에다 문고리를 채워주면 그것을 제3세계 동남아라든가 제3세계 어려운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또 현지를 방문해서 교육활동을 펼치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. 물론 국내에서도 독도 탐방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독도 탐방 활동도 하고요. 또 우리 광화문이나 이런 각 지에서 이 독도 필통을 나눠주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. 동시에 이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신청해 오면 무상으로 그 독도 필통을 이렇게 나눠줍니다. 그러면 그걸 가져가셔서 현지에서 독도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봉사활동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그 해외에 특히 그 중에서 라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왔던 봉사활동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. 우선 그 사진 몇 장 공유하겠습니다. 이 사진은 잘 아시다시피 그 라오스의 비엔티엔에 있는 파시캄 스쿨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사립학교에 해당되는데요. 굉장히 현지에서 선호하는 학교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 설립자인 김봉현 선생이에요. 우리나라의 어떤 그 TV 프로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. 원래는 이제 교육계에 계시던 어른이 아닌데 거기에 정착하시면서 현지 아이들이 워낙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걸 보고 교실 한 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학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직업학교 과정까지 지금 설치해서 그 현지 아이들을 교육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지에서는 아주 선호하는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라오스에 가면 여기에도 꼭 들러서 우리가 가져간 소정의 물품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이 김봉현 교장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요거는 뭐냐면 그 한 곳에 쭉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 공산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라오스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 동안을 여름, 봄 할 것 없이 수시로 가서 그네들과 교류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여기 방문하고 몇 년 동안은요.
자기네 나라에 봉사활동을 오는 봉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. 그리고 뭐 금품을 요구하고 참 볼썽사나운 일이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가니까 우리를 따로 안내를 하더라고요. 여기가 어디냐면요. 그 비엔티엔 그 공항의 귀빈실입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런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우리 일행을 여기다 안내를 하고 여권을 전부 걷어와서 자기들 수속 밟아주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짐도 다 차에 실려 있더라고요. 물론 우리나라의 귀빈실처럼 뭐 차 대접도 받고 다과 대접 같이 받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죠.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라오스에 오시면 늘 이렇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이제 비행기길이 막혀 있죠. 그래서 이게 그네들이 아무런 그런 마음도 없나 했더니 거기도 결국 일관되게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그 따뜻한 마음이 있더라. 그리고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고 대접을 해준다.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이게 바로 그 방비행.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루라군이라 해가지고 이제 TV 프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면 또 여행 다니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. 그죠? 뭐 물에 이렇게 뛰어내리기도 하고 말이죠. 근데 그런 그 일면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자연이 보존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학교나 이런 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. 외지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천혜의 자연이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학생과 이런 여건은 굉장히 열악하죠.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폰숲초등학교인데요. 이 장면은 떡볶이를 이쪽 옆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에요. 저학년부터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줄을 쫙 선생님들이 세워놨죠.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, 그다음에 마을 원로들까지 모여서 같이 함께 나누고 그런 걸 실천하고 있죠. 근데 참 맛있게들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요건 뭐냐면 아까 잠깐 소개했던 파시카 암스쿨입니다. 어느 해인가 갔더니 가면 꼭 방문하니까 그런데 요 아이들이요 보면 악기들이 너무 열악해요, 그죠? 근데 요걸 가지고 고족대처럼 이렇게 서 있어 줄을 딱 맞춰가지고 우리 환영한다고 아리랑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. 기가 막혀서 도대체 이 악기를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교장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때 그 밴드 부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얼마 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우리 아리랑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답니다.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여기저기서 좀 구할 수 있으면 악기를 구해서 보내야지.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우선 이제 바이올린 새거 한 10여 대를 거기 가는 그 화물편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좀 몇 개 구해놓고 있거든요.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뭐 안 쓰시는 그런 악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주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현지에서는 굉장히 유지랄까요? 좀 영향이 있는 집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은 그렇게 넉넉지 않다. 너무 열악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. 요게 바로 그 바이올린 이겁니다. 그래서 아주 새 겁니다. 쓰지도 않은 것을 기부받아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줬습니다. 아마 요즘 아이들은 많이 이걸 가지고 연습이 돼 있을 테니까 언제 가면 아마 크게 환영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. 요거는 그 파시캄 스쿨의 그 강당입니다. 이제 간이 건물이긴 한데요.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죠. 이게 이제 졸업식입니다. 근데 여긴 졸업식을 말이죠. 그 학생들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. 이게 축제입니다, 일종의.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꼭 좀 참석해달라 해서 사실은 빨리 방비행을 넘어가야 되는데 버스로 한 4, 5시간 가야 되거든요. 그래도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. 갔더니 거기에 장관도 오고요. 또 이 교육장도 오고 이 유지들이 왔어요. 장관이 나는 또 단위학교의 졸업식에 와서 이렇게 자리 지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이 라오스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학부모들이 다 오셨어요. 그리고 이제 끝나고 보니까 비엔텐에서 좀 하루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수가 없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옛날에 사은회처럼 여기 학부 형님들과 선생님들이 어울려서 밤새 뭐 고기를 구워서 술도 마시고 파티를 한답니다. 그래서 한 2, 3일 하나 봐요. 그래서 이 참 그 스케일이 오히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크다. 우리는 그런 거는 없어졌잖아요. 그죠? 그냥 뭐 졸업식 그저 2, 30분 하면 그냥 땡 하면 다 가는 판인데 여기는 아예 축제로 해서 계속 아이들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죠.
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개발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색다른 모습을 본 게 참 지금도 생생하네요. 요거는 이제 우리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받고 해서 그 현지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 국제 교류 행사를 어느 해 겨울에 했습니다. 추운 겨울에 와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요. 이 우리 한국입니다. 우리나라 서울인데 여기서 공연을 할 때 거기 꼬맹이들이 자기들 민속 의상을 입고 이렇게 공연을 잘 해줬죠. 근데 참 재능들이 뛰어나요. 물론 그런 아이들을 보내줬겠지만 그리고서 우리도 가고 서로 교류를 하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행사를 치렀습니다. 그때 우리 그 한 라오스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때 우리나라 청소년 이제 이 뭐라 그러죠? 아이돌이죠. 그러니까 아주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참여를 해줘서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하기로 한 그런 모습입니다. 그때 물론 그 걸그룹 말고도 여러 그 단체들이 같이 함께 해줘서 참 고마웠었죠. 요거는 잠깐 아마 필리핀에 갔을 때 같은데요. 요게 이제 한국청소년진흥협회라는 그 약자인데 제가 아는 이제 최 대표라는 분이 그 주문자 생산 방식의 이제 옷을 만드는 분인데 자기 사재를 들어서 엄청난 양의 어린이 옷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라오스에도 가져가고 필리핀에도 가져가서 그 어린이들에게 직접 입히고 그다음에 직접 가져간 또 옷을 또 이렇게 나눠준 그런 모습입니다. 여기는 아마 필리핀에 그 저기 쓰레기 마을이 있거든요. 아마 거기에 갔을 때 사진 같습니다. 어떻게 이걸 넣어놨네요. 요거는 뭐냐면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단체에서도 이제 이렇게 도와주세요. 근데 이제 MK 한세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분이 이제 그 오너입니다. 원래 이제 모 기업에 이제 뭐 원래 그 아버님이 하는 기업에 한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막내딸이라 그러죠. 굉장히 참 선한 마음 갖고 계신 분 같아요.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한 15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의료를 후원해 주셨어요. 그래서 큰 컨테이너 아시죠? 그 한 대분이 이미 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 한 15억 원어치를 주시겠다 해서 약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또 감사하게 받아서 보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감사한 물품을 받아도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걸 보내려면 이제 돈이 들잖아요.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신세는 못 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뭐 제 개인 주머니 돈 좀 털고 주변에 어떤 분들 좀 도움 좀 받아서 겨우 돈 1,0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보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받아도 또 보내는 것도 걱정입니다. 그래도 감사하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받은 한 15억 원어치의 의류와 신발은 이 회사의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조만간에 또 보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뭐 해야죠. 예, 참 감사한 분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한 사진 몇 개 봤는데요.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뭐 국내 활동도 그렇고 이걸 자꾸 소개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뭐 또 다른 사람이 한 일이니까 보면 나름대로 흥미도 가지실 거고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좀 소개를 이제 심심할 때마다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봉사활동을 이제 남은 생에 좀 끝날 때까지 힘나는 데까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게요. 결국 내 마음을 복되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큰 거를 나눠서 꼭 좋은 것보다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지난번에 장기기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뭔가 나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.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. 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정진석 추기경님이 선종하셨다고 해요. 근데 그 어른도 각막을 기증하고 하셨다고 해서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한 그런 하루였습니다. 예,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.